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지금 한국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당진시는 이러한 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봄철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16개 업체가 참여해 60여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기업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질문을 던질 때의 얼굴은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시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진시가 12일 당진 종합복지타운에서 2016 봄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구직자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참여한 모습이었는데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살펴보는 구직자들은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이었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서 특별히 관심 가는 기업이 있나요? 네, 저는 중해제약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중해제약에 관심이 가는지 말해주세요. 중해제약이 대기업 생산직이기도 하고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인 3학년뿐 아니라 박람회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1, 2학년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보기보다 주로 적성검사, 적성타로와 같은 부스에 참여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구직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이력서 작성에 많은 걱정을 하는 듯 보였고 박람회 진행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수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3개 기업이 직접 참여했고 5개 기업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총 60여 명을 채용하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기업이나 구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의 주최를 맡은 이경수 일자리센터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한 해에 봄과 가을 이렇게 2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서 혹시 이번 봄에 좀 더 발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소규모, 가을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진시 일자리센터에서 봄과 가을 박람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직자나 업체에서도 이미 그때가 되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당진에서는 이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베이비부머 실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만회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도 같이 의식을 같이 해서 일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센터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매칭데이는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강소기업 탐방이라던가 취업 캠프라던가 아니면은 취업 콘서트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격적인 일자리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가을에 박람회까지 이어가는 데는 저희가 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가 지나고 하반기인 가을에 또 한 번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봄과 가을 한 해에 2번씩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올해로 3번째 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대규모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보령시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항해권 행정협의회가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이 피해 대책을 촉구한 이유는 환황해권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가 전체의 50.5%를 차지하면서 환경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응책 마련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해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당진시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가 특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는 충남도 환황해권 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전국 화력발전 시설의 50.5%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해양 생태계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미세먼지 농도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황해권 행정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제5회 당진 해나루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오픈부, 베테랑부 등 5개 부의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동호인들은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을 임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사로운 햇빛 아래 열심히 테니스를 연습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 진행될 제5회 당진시 해나루배 테니스 대회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품 추첨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화부와 개나리부, 오픈부와 베테랑부, 신인부 등 5개 부의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병희 부시장은 배드민턴과 축구 다음으로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니스라며 전국 규모의 해나루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매년 개최해 테니스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좋은 결과, 좋은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테니스라는 종목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당진시 해나루배 전국 테니스 대회를 통해 해나루 쌀과 사과, 배 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3일간 계속해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멋진 승부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기가 심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의와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답게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 첫날은 여자부 경기로 진행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남자부 경기로 마무리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종합병원이 충남도로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다는 소식 지난 4월 27일에 알려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인근 대형 병원과 비교해 부족했던 시설을 보완하고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된 데 이어 1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당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시작했던 이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전우진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먼저 전우진 병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는데요. 당진 종합병원은 지난해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 빠르게 대처해 환자 한 명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된 만큼 충남 서북부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처음 개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홍장 당진시장은 다른 곳에서 알아내지 못한 자신의 아픈 곳을 당진 종합병원이 알아봐주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가 산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의료진이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했습니다. 축사가 끝난 후 병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판식이 열렸는데요. 하얀 천 끝에 달린 줄을 잡고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당기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판식과 사진 촬영 후 다과 시간을 갖는 동안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의 승격이 누구보다 기쁘지만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을 전우진 병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당진 종합병원이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선정이 되고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 당진종합병원이 지금 만 5년째, 7월 25일이면 만 5년째 되는데 결국 우리 당진종합병원이 결국 가야 될 길이 아니었나, 응급센터는. 왜냐하면 충남에서도 2위에 달하는 그런 응급 환자를 연간 소화를 시켜내면서 센터로 성격이 됐습니다만은 막상 센터가 되고 나니까 양쪽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센터에 걸맞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응급의료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급의료센터가 됐지만은 물론 그 요건에 맞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6명 있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간호사 12명, 보조 인원이 7명, 19명, 20명이 돼도 응급실 자체의 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응급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은 각 과의 임상과가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급센터가 된 이후로는 저는 각 과를 보강해야 될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과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응급 환자 및 일반 환자들을 잘 소화시켜냄으로써, 잘 고쳐드림으로써 우리 당진종합병원 응급센터로서의 그 역할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당진 종합병원은 응급 환자를 더 이상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많은 환자들에게도 당진 종합병원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승격은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당진 종합병원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시민들의 안녕과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4대학을 없애자고 나섰는데요. 4대학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이 4가지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관, 학경, 언론이 함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유공자 표창 및 거리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대에는 시상식이 한창인데요. 상을 받는 경찰과 시민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보입니다.
11일 중도일보와 당진시가 주최하는 4대 사회학 근절 합동 캠페인이 당진시장 내에서 개최됐습니다.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개회사에 앞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선 경찰과 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 다음으로는 당진시와 합동 캠페인을 꾸준히 주최하고 있는 송명학 중도일보 사장의 개회사가 진행됐습니다. 송명학 사장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매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도일보가 어떻게 합동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대 학근절 합동 캠페인을 열게 된 정확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원래 시작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특별히 이 4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서 우리 언론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각 일선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과 같이 이런 대회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중도일보는 뭐 아시다시피 충청권에서 6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일간지로서 이걸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4대학 척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 또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반드시 척결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김홍장 당진시장의 개회사에서는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말하는 4대 사회학을 근절시키기 위해 당진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재정비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다짐의 말을 건넸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경찰관의 4대 사회학 근절 구호 제창이 이어졌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따라 외쳤는데요. 선서는 학교폭력 추방하자, 가정폭력 예방하자, 성폭력 막아내자, 불량식품 뿌리 뽑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량식품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선서가 끝난 후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4대 사회학에 대해 알리는 거리 캠페인 시간을 가지면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4대 사회학 근절 활동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나섰습니다. 야간 작업의 경우 다른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커서 추돌 방지 반사판 부착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의 야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 시행에 나섰습니다. 추돌 방지 반사지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은 야간에 선명한 빛을 반사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불어 당진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순회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추돌 방지 반사지 붙이셨는데 앞으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야간에 우선 차량이 뒤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면 추돌 사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이는 반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사고 예방률이 좀 많이 뛰어날 것 같아요. 한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트랙터 작업 후 노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운용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농기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따라야겠는데요. 또한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도 중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건조한 봄과 가을에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특히 적은 계절이라 농민들은 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곤 하는데요. 비가 올 때 빗물을 모아뒀다가 물이 부족할 때 조금씩 꺼내 쓰는 빗물 활용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빗물에는 영양분도 많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진 하우스 옆에 검은색 장막이 쳐진 시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면천면 죽동리의 한 마을인데요. 이 시설은 비가 오는 기간 내내 이 빗물을 받아 감을 때나 물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물은 하우스 옆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작은 배수관을 설치하고 비가 오면 하우스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 모아뒀다가 사용하는 방식의 빗물 활용 시설입니다. 먼저 비가 내리는 동안 하우스 옆 배수관을 통해 모인 빗물을 빗물 저장 탱크에 1차적으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이 탱크를 거의 채울 때쯤 빗물 저장고에 옮겨 담게 되는데요. 각각 떨어져 있는 하우스의 특성상 따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한 번에 빗물 저장고에 모이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번에 나눠 물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총 38m 길이로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길이의 이 빗물 저장고는 총 207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내부는 물에 이끼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높은 온도와 검은색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장고의 특성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 환풍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한상현 씨는 빗물 활용 시설 덕분에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었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빗물 활용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빗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선 물 부족한 양도 보충이 되고 또 옛날부터 그 빗물에는 비분이나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을 활용해서 이 야채나 이거를 식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우리 동네는 이 고지대에다가 이 지하수가 상당히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돌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저수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면한 감도 없잖아 있고 또 그래도 이번 이 시설을 활용해서 상당히 그 내 개인적이라도 좀 뿌듯한 감정이나 이것도 있지만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특히 이렇게 촬영해 주신 제일방송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빗물은 지하수와 달리 많은 영양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하수나 저수지의 물로 재배하는 것보다 성장의 속도나 생장 상태가 우수하며 출하 시기를 앞당겨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추를 키우고 있는 하우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잎의 색이나 줄기의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받아놓은 빗물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농작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줄기를 잡아주기 위한 지지대를 한 개씩 더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빗물 저장고를 이용하는 한상현 씨의 하우스는 총 8동, 900평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용 저수지다 보니 특히 이렇게 넓은 평수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작물을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빗물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빗물 활용 시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주 초반에는 비가 왔었지만 후반부터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주말의 끝자락까지 날씨가 화창하면 좋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토요일에는 맑고 온화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수도권과 경상 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 황사는 일요일 오후에 내리는 비로 차차 걷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아침 기온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로 시작해서 낮 시간 동안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1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산과 논산은 같은 기온폭을 보이겠는데요. 아침에는 11도로 시작해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산과 논산 지역은 일요일에도 기온 변화가 없겠습니다. 서천 지역은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3도로 토요일보다 1도 오른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큰 기온 변화는 없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토요일에는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요. 스승의 날인 일요일에는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될 텐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비가 오고 나면 특별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처럼 기온이 계속 올라서 점점 더워지니까요. 건강관리나 음식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